굉장히 웃긴 가격에 방이 나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9만 원. 근데 관리비도 29만 원이래요. 관리비를 사실상 제2의 월세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최근 들어서 관리비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관리비를 엄청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쫀쫀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세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월세를 올리는 것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할 때 월세는 5% 이내로만 올리게 되어 있고 그 5%라는 기준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리게 되더라도 상한 기준이 5%다라고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월세를 시세에 맞춰서 혹은 많이 올리고 싶다 해도 집주인 마음대로 올려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관리비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규제가 명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못 올리니까 그럼 관리비 명목으로 내가 돈을 받아내야겠다라는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월세보다 관리비 부분을 건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데요. 집주인들은 당연히 월세가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겠지만 애매하게 30만 원 근처에 걸쳐 있는 계약을 가지고 내가 이걸 신고까지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월세 소득만큼의 소득세도 내야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웃긴 가격에 방이 나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9만 원. 근데 관리비도 29만 원이래요. 관리비를 사실상 제2의 월세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그렇게 못 받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50세대 이상의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아서 관리비 내역을 작성, 보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집주인이 마음대로 금액을 올리거나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이 구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곳은 대부분 50세대 이하의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죠. 이렇게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이 관리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관리비 1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30만 원을 달라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웃긴 거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는데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비 이런 것도 따로래요. 그럼 관리비 명목은 뭐에 받아가는 거죠? 청소비 정도? 세입자분들은 집주인이 관리비 올려주세요. 이번 달부터는 관리비 얼마입니다. 라고 통지해 오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닙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계약 갱신할 때 뭐 1년에 한 번씩 관리비를 7%씩 인상한다 이런 약정이 있다면 사실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약정은 잘 안 넣거든요. 그 약정이 있으면 임차인들이 계약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임대차 계약할 때 그냥 관리비 월 얼마다 정도 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리비 증액에 관한 부분에 대한 약정은 거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약정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려달라라는 부분은 거부하실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전혀 기재된 것도 없고 법에도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라는 것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10만 원 내던 관리비를 20만 원 내라고 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냐면 10만 원만 계속 내시면서 집주인한테 왜 20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관리비 상승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안 주셔도 무방해요. 만약에 이미 올려달라고 해서 몇 달치 이미 내셨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었던 그 관리비 부분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 소송도 가능하고요. 이런 소송이나 뭐 청구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청소하는데 용역비를 얼마 썼고 엘리베이터 관리비 얼마를 썼고 공용 부분 전기세 이렇게 내느라 썼다라는 정확한 내역을 집주인 쪽에서 오히려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관리비는 월세가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데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럼 집주인이 관리비 안 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만 꼬박꼬박 잘 내신다면 관리비 올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관리비 3개월치 이상 밀리면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실은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계약 안 하니까요. 그럼 이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규제를 안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부터는요, 원룸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이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도 세입자로부터 월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부과해서 받아내려면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만 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아예 계약을 할 때 그 관리비 명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미 방을 내놓을 때부터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도 관리비가 얼마면 그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 관리비다라고 품목별로 세분화해서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관리비 올려달라 연락을 받으셨으면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주인한테 왜 올려드려야 되나요? 올리게 된 기준과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집주인이 그런 거는 보여줄 수 없다 라고 하면 기존에 내던 관리비만 계속 내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집주인 쪽에서 왜 이 관리비를 더 증액해서 받아야 되는지를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 문제예요. 계약 해제도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왜 올려드려야 되죠? 내역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싸우자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관리비 부분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던데 그거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느냐, 아니면 금액을 약간 조정할 수도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나눠서 사실은 집주인과 다투게 되면 서로 힘들기는 해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은 10만 원 올려달라고 하던 거를 2, 3만 원 수준으로 조금 낮출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부동산에 관련된 꼭 필요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